몸에 좋다던 채소. 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장에 좋다니까 하루에 채소를 3번 이상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점점 배는 더 더부룩해지고 화장실에 앉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을 위해 채소를 늘리고 샐러드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이유로 고구마, 양배추, 브로콜리, 각종 나물까지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변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화장실에서 더 힘들어지고 배는 더 단단해지고 가스가 차서 답답한 날이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던 채소는 장 건강이라는 공식이 나이가 들수록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 나타나는 이완성 변비의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땐 장이 힘이 있으니까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부피를 팽창시키고 배변 활동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장의 근육이 약해지고 진액과 수분이 부족해져서 이 섬유질을 밀어낼 힘 자체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부드럽게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배출이 어려운 벽돌 같은 존재가 됩니다. 몸에 좋다며 매일 챙겨 먹은 채소가 결국 장을 멈추게 만드는 역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은 노인성 변비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무조건 채소를 늘리고 물을 마시는 것이 정답이 아닌데도 우리는 건강상식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쌓인 좋은 음식은 장 안에서 오히려 독소를 만들고 소화되지 않은 채 남은 찌꺼기가 장을 자극하면서 만성적인 염증이나 가스, 복부팽만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나이 탓이나 체질 탓으로만 넘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장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먹는 음식이 내 장에 맞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저 몸에 좋다니까, 방송에서 봤으니까 따라하는 식의 건강관리로는 오히려 몸이 더 피로해지고 장이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확인 포인트는 바로 지금 내가 먹는 채소가 배를 더 차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채소는 물론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시기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섬유질 위주 식단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놓친 채 변비는 무조건 식이섬유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당신의 장은 점점 멈춰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 건강을 위해 선택하는 식이섬유, 유산균, 채소 스무디, 견과류, 각종 환 형태 보조제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중 상당수가 노화된 장에는 독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장 점막이 얇아지고 진액이 줄어들며 장의 연동운동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음식조차도 장을 마비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식이섬유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하여 부피를 늘리며 장벽을 자극해 배변을 유도하는데 노인의 장은 이 섬유질을 밀어낼 힘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내에 딱딱한 진을 덩어리처럼 굳어버려서 장벽에 달라붙고 염증을 일으키며 변의 통과를 오히려 막아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마환, 차전자피, 환초환 등 섬유질 기반 보조제를 추가로 먹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겉보기에 자연식이고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장 내부에서는 이들이 덩어리처럼 응집되며 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채 장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노인 환자는 장폐색 증상으로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 차가운 음식입니다. 장 운동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찬물, 냉장 샐러드, 얼음 넣은 주스, 냉면 등 시원한 음식들이 반복되면 장은 더욱 위축되고 게을러집니다. 특히 아침에 찬물을 벌컥 마시는 습관은 장 반사 운동을 유도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장을 긴장시키고 운동성을 떨어뜨려 복통, 소화불량,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40도 내외의 따뜻한 염도 있는 물 이른바 따소물입니다. 500ml 물에 천일염 3g 정도를 녹여서 마시면 장 점막의 수분과 전해질이 스며들어 연동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 점막을 건조하게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홍차, 감, 도토리, 밤처럼 탄닌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탄닌은 수렴 작용을 해 점막을 조이게 만들고 장벽을 마르게 하며 배변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맛은 고소하고 전통적이라 일상적으로 섭취되지만 실제로는 장을 수축시키고 마르게 하여 변비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한두 번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꾸준히 먹을 경우 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점막이 위축되며 결국엔 이완성 변비가 심해지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산균 음료나 발효식품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구르트, 김치, 된장, 청국장 등을 유산균이라 믿고 매일 챙겨 먹지만 이 음식들 역시 체질과 장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 점막이 손상되거나 점액층이 얇아진 상태에서 유산균을 다량 섭취하면 균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장내에서 가스를 유발하거나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배가 자주 차고 먹은 뒤에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며 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복부가 팽창된다면 유산균이 독으로 작용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름 없는 식단입니다. 건강을 위해 기름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들 하지만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름 부족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서 진액, 즉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은 물과 기름이 균형을 이루어야 가능합니다. 기름이 부족하면 변이 건조해지고 미끄러지지 못하며 장벽을 자극해 배변 통증까지 유발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버터, 들기름, 계란 노른자 등 기름 성분을 적절히 섭취해주는 것이 장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장을 마비시키는 건 특정한 음식이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무시한 채 무조건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반복하는 식습관, 그것이 장의 건강을 망치는 진짜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잘못된 선택들은 해마다 수많은 중년과 노인에게 화장실 공포를 안기고 있습니다. 장 건강을 되찾기 위해선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내 장이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 음식을 고르고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장이 이완되고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가볍고 따뜻하며 윤활작용을 하는 식재료와 습관이 핵심 처방이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기름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름은 살찌고 건강에 해롭다고 여기지만 노인성 변비를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름 부족이 변비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장 점막은 진액과 지방으로 덮여 있어야 매끄럽고 유연한 연동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줄 알고 샐러드만 먹고 기름기는 일절 피하면서 수분도 부족하게 지내면 장은 마치 바싹 마른 흙처럼 굳어버립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것이 바로 들기름, 버터, 호두 등 천연지방이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들기름은 한의학에서 윤장 통변 작용을 하는 대표 재료로 알려져 있으며 아침 공복에 한 스푼 정도를 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밥에 뿌려 먹는 방식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산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음식은 버터입니다. 특히 모닝 버터 커피는 장을 자극하고 배변 활동을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에 버터 5에서 10g 정도만 넣어 마시면 위산과 담즙 분비가 활성화되며 장 전체가 부드럽게 깨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커피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밥 위에 버터 한 조각을 얹고 간장 한 방울과 함께 비벼 먹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담즙은 우리가 흔히 놓치는 변비 해결의 핵심 열쇠입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데 쓰일 뿐 아니라 장 운동을 자극하고 장내 세균 환경을 정돈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담즙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자극할 수 있는 지방 섭취가 중요해집니다. 물론 췌장,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무리한 섭취를 피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중장년층이라면 오히려 적절한 지방이 장 건강의 핵심 회복 열쇠가 됩니다.
다음으로 강조해야 할 것은 물의 온도와 성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을 많이 마시면 변비에 좋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찬물을 마시면 장은 수축하고 연동운동이 약해지며 몸이 냉한 체질인 사람은 오히려 복통이나 설사 증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따소물입니다.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500ml에 천일염 2-3g을 넣은 따소물은 우리 몸의 진액 회복과 장 운동 자극에 동시에 도움을 줍니다. 염도가 생리적 염분 농도에 가까워 전해질 흡수가 원활하고 장내 수분 보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 외에도 장 건강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부온 찜질입니다. 장 운동은 따뜻함에 반응합니다. 따뜻한 찜질팩을 아랫배에 올리고 2-30분 정도 유지하면 장 근육이 이완되며 배변 반사도 촉진됩니다. 특히 배가 차고 손발이 잘 시린 체질이라면 복부 온열 요법과 함께 족욕을 병행하면 전신순환이 개선되며 장도 함께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배에 힘주기보다 더 좋은 것은 전신을 움직이는 걷기 운동입니다. 장 운동은 몸 전체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장 운동이 활성화되며 자연스러운 배변 리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운동은 단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자극하고 내장 근육을 깨우는 최고의 천연 자극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기름과 온기, 습도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장을 부드럽게 하고 연동 운동을 도와 자연스럽고 편안한 배변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무조건 찬 음식, 생야채, 기름 없는 식단이 아니라 장 점막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장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매일 샐러드를 먹고 물도 충분히 마셔요. 그런데도 왜 화장실이 두렵죠? 사실 여기에 변비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단과 습관이 오히려 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실수가 바로 과도한 생야채 섭취입니다. 장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라 하더라도 날것 상태에서 먹게 되면 장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무기력해진 장에 과도한 섬유질을 던져주는 셈이 됩니다. 특히 양배추, 고구마, 브로콜리 등은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식품입니다. 한번 섭취했을 때 복부가 팽만해지고 배가 차가워지며 가스를 참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그 음식은 장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에 좋으니까 참아야지라며 계속 먹다 보면 결국 장이 스스로 움직이기를 포기해버립니다. 또 다른 실수는 유산균에 대한 맹신입니다. 요구르트, 김치, 청국장, 유산균 보충제 등 다양한 형태로 유산균을 섭취하지만 정작 내 장 점막이 유산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 점막이 손상되거나 진액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는 유산균이 장내에서 좋은 균이 아닌 이질적인 자극이 되어 가스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산균은 위산에 약하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감소한 중장년층에게는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대부분 소실됩니다. 유산균을 먹었는데 더부룩하고 설사 또는 가스가 많아졌다면 그건 지금 당장은 내 장이 균보다 윤기를 더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흔히 간과되는 문제는 건강보조제의 형태와 사용 방식입니다. 식이섬유나 환 형태로 된 보조제를 복용할 때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장 내에서 응고되며 배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장 연동 운동이 느려지고 수분 흡수 기능도 약해져 환약은 장 내에서 오히려 굳은 떡처럼 응고되어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이것을 느끼지 못한 채 배가 아프니까 약을 더 먹어야겠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금식이나 다이어트 식단도 장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소식보다는 균형 있는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장 운동은 음식의 자극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공복 상태가 이어지면 장은 더욱 게을러지고 연동 운동을 멈춥니다. 게다가 기름을 줄이고 수분 섭취만 늘리게 되면 변은 점점 딱딱해지고 길게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배변 시 극심한 통증, 치질, 항문 출혈로 이어지고 더 심각한 경우 장마비,
장폐색과 같은 응급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은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평소 규칙적으로 배변을 보던 사람이 여행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리듬이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화장실에 가는 것이 무섭다고 말합니다. 한두 번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배에 가스가 차고 입맛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극심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소화불량, 복부팽만, 메스꺼움뿐 아니라 전신 무기력증, 노쇠, 우울감까지 유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처럼 잘못된 신념을 반복합니다.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 유산균은 무조건 먹어야 한다. 물을 많이 마시면 언젠가 나아지겠지. 그냥 참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잘못된 건강신념은 장의 상태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있어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장 운동 저하는 면역력 저하, 체내 독소 순환, 간 기능 부담, 피부 트러블, 수면 장애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직결됩니다. 즉, 장을 돌보는 일은 곧 몸 전체를 회복하는 일이 됩니다. 단순히 배출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어떤 균형을 잃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오히려 장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장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강하지 않으며 채소, 유산균, 보조제 같은 좋은 것들이 오히려 무기가 되어 장을 마르게 하고 굳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이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남들이 좋다 하는 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진짜 나에게 맞는 건강 루틴을 시작할 것인가.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 단 한 가지, 바로 따뜻한 소금물 한 잔과 버터 5g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간단하다고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마비된 장을 깨우고 굳어있던 배변 리듬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500ml에 천일염 2-3g을 섞은 따소물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몸속 깊숙이 전해지는 온기와 염도가 마치 수액처럼 전신을 순환시키며 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버터 5g을 따뜻한 밥 위에 얹고 간장 한 방울과 함께 비벼 드셔보세요. 혹은 커피에 타서 모닝 버터커피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 조합은 위산과 담즙 분비를 유도하고 윤기를 불어넣어 굳은 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단순히 변을 보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시키는 자연 자극제가 되는 것이죠. 이 습관은 장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배가 편안해지고 하루가 가볍고 복부 팽만이나 답답함이 줄어들며 식욕과 수면의 질까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변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불균형의 신호였다는 것을. 그 신호를 읽고 바르게 반응하면 내 몸은 다시 움직이고 다시 소통하며 다시 편안해집니다. 이제 이 영상은 당신만 보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혹시 주변에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렵다 말하는 가족이 있다면, 소화가 안 된다고 자주 말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몸이 차고 항상 피곤하다고 느끼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단 10분의 시청이 그 사람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장이 다시 움직이고 그 삶의 리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이상 좋다더라는 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몸의 신호를 듣고 내 장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묻는 건강한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오늘 아침 따소물과 버터 한 스푼으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내 몸 전체를 바꿉니다. 그 첫걸음을 지금 함께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